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 몇 달째 손대지 않은 옷더미, 유효기간 지난 영수증이 가득한 지갑이 있나요? 풍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이 돈이 나가는 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뇌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절대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곁에 두는 것, 그 차이가 만드는 마인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물건이 마인드를 바꾸는가? 환경심리학의 원리, 1980년대 사회심리학자 데릴 뱀은 자기 인식 이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즉, 우리는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로도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살면 뇌는 나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동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제시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원래는 도시범죄에 대한 이론이지만 개인의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치된 무질서 하나가 더 큰 무질서를 정당화한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건물 전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결국 더 많은 것이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그 깨진 유리창은 무엇일까요? 5가지. 첫 번째, 고장났지만 언젠가 고쳐야지 하며 방치한 물건입니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자이가르닉 효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 고장난 우산, 방치된 물건 하나하나가 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 목록에 계속 쌓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항상 미묘하게 지쳐있고 새로운 기회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이걸 고칠 계획이 정말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버리세요. 두 번째는 낡은 영수증과 잡동사니로 가득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돈을 마주하는 접점입니다. 자기 인식 이론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지갑을 매일 열어볼 때마다 뇌는 나는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안 입지만 버리지 못하는 옷과 물건들.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이름 붙인 소유 효과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빛이 부족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심리적으로 이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5번째, 실패나 후회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을 계속 눈앞에 두면 뇌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와 그 물건을 계속 일치시키려 합니다. 이건 추억이 아니라 매일 재생되는 부정적 자기 암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곁에 두면 좋은 물건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리된 지갑과 정돈된 현금입니다. 버려야 할 것의 반대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뇌에 심어주세요.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의 자기 확언 이론에 따르면 작은 반복된 신호들이 모여 자기 정체성 전체를 서서히 재구성합니다. 환경심리학자 레이첼 카플란과 스티븐 카플란의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적 요소, 식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로가 회복되고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결정을 반복해서 내려야 하는데 식물 하나가 그 결정력의 배터리를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계획을 눈에 보이게 적어둔 노트나 보드입니다.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실행의도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어두기만 해도 실제 실행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적어놓은 구체적 계획이 눈에 보여야 뇌가 그걸 진짜 할 일로 인식합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목표에 맞춰 행동을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거울은 허영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매일 정리하는 침대입니다. 습관 연구자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하는 개념처럼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 하루 전체에 나는 통제력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첫 번째 승리가 됩니다. 이 작은 성취감은 이후의 모든 선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마인드 원리,
왜 이게 부자가 되는 습관인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 좋은 물건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을 내가 원하는 사람의 증거들로 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흔적들을 지웁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관점에서 보면 환경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시 쓸 수 있는 대본입니다. 방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매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화 메커니즘처럼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행동에 맞춰 스스로의 신념을 계속 맞춰갑니다. 정돈된 공간에 살면 뇌는 나는 통제력 있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천 팁,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갑을 열어서 낡은 영수증 딱 3개만 버리고 그 자리에 이번 달 목표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넣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뇌는 그 순간부터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내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조금씩 바꿔보세요.